매일경제예요. 매일경제 2026년도 1월 10, 13일자 기사네요. 한일 조선업 미 시장서 정면 충돌 예고 선점 경쟁 목격화. 이거 종료됐다고 하니 티톡. 매일경제예요. 매일경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한일 조선업 미 시장서 정면 충돌 예고 선점 경쟁 본격화.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오늘 틱톡이 지금 금방 잘렸다 시작되는데, 오늘은 메가 경제예요. 한일 조선업 미 시장서 정면 충돌 예고 선점 경쟁 본격화. 3시간 전이니까 2026년 1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조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미국의 동맹들에 의해서 미국의 이제 배가 건조되는데, 한국과 일본 조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 미국 마스카 술골 아래 2050년까지 최대 250척의 국적 상승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체 건조 능력이 부족한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를 참여를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사이즈 면에서는 또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더 훨씬 탁월한데, 또 몇 가지는 일본이 또 다른 이점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둘이 나눠먹게 생겼죠.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발간한 한일 조선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시장 내 실질 경쟁 도구는 한국과 일본으로 압축될 것이라며, 우수한 조선 경쟁력과 대미 진출 등을 바탕으로 한국 조선사가 미국 시장 내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냈던 사령관들, 장군들이 3명이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다녀가서 보니까 본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것을 한국에다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다 거의 확실시 돼 있었죠. 한국 조선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고난도 선박 설계 능력이다. 참 자랑스러워요. 특히 LNG선 시장에서는 한국은 2024년 기준 65.6%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NG선은 우리나라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 일본은 2019년 이후 LNG선 건조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화물장 설계 방식의 차이에 비롯된다. 일본은 1990년부터 구형 탱크가 가판 위로 돌출된 모스형 LNG를 건조해왔다. 안정성은 우수하지만 용적 효율이 낮아 대형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걸 대형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선체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멤브레인형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시장 표준을 장악했다. 이런 거 대형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 나이스 신용평가는 일본의 LNG선은 설계 역량 부족이 친환경 추진선 시장에서 또 열의에 이어지고 있다. 밀린다는 거예요. 친환경 추진선은 글로벌 잔고 구성상 LNG 추진선이 약 68%를 차지한 만큼 친환경 추진 기술을 근간은 LNG선 설계 역량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설계 역량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죠. 이런 걸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죠. 업계 관계자는 일본 조선업계가 1990년대 설계 표준화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신규 설계 역량이 퇴보했다며, 도쿄대 조선해양공학과가 1998년 환경해양공학으로 개명하는 등 고급 인력 배출 기반까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전에는 한국이나 일본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미국의 세계 1위였어요. 해군이. 근데 지금은 세계 1위가 중국이 돼버리고 세계 1위 미국이 세계 14위로 밀려버리고, 세계 2위가 해군인 여기 우리 한국이 2위고 3위가 일본이에요. 미국은 14위로 떨어져서 지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미군의 해군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뭐 그 40년 된 낡은 40%가 전부 도크에 수리 중에 있어요. 다 노후화된 선박이. 그리고 미국은 이 선박을 한 기술이 없어요. 어. 다 엉망진창으로 그 기능공도 없고 그 자기들을 본 기술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게 퇴보되어 버린 거죠. 그 전에 일본도 그랬는데 우리 한국은 계속 이렇게 개발해 왔고 일본은 이제 그게 도태된 거예요. 일본도 생산 능력 있는 한국이 압도적이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3대 최대 건조 능력은 연간 1020만 CGT 선박 건조 단위로 일본 주요 3사 184만 CGT의 5.5배에 달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배를 생산한 능력이 5.5배 반이라는 거예요. 6배는 좀 못되고 5.5배. 일본보다 5.5배를 더 많이 배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쿠 규모도 한국의 평균 최대 길이가 617m, 최대 폭이 126m로 일본은 506m에서 73m인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크죠. 이에 따라 한국은 1, 10, 100, 1000만, 2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까지 건조 가능하지만 일본은 중소형 선박에만 제한된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다만 단기 수주 여력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보인다. 빨리 해주는 데는 일본이 우위다는 거예요.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2028년 납기 물량까지 대부분 확보해서 신규 수주 시 2029년 납기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26년, 27, 28, 29, 4년 후에나 받아간다는 거죠. 납기가. 지금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꽉 안 차 있다는 소리죠. 반면 일본은 2027년 이후 납기가 여유가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만큼 수주를 못 받았던 거죠. 한국보다 납기는 빨리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다 확보되어 있다고 그래요. 일이 많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죠. 나이스 신용평가는 일본 조선사가 중기적인 건조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향 수주 영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력이 있다. 건조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전부 꽉 차 있으니까 더 받기가 좀 힘들죠. LNG선 건조 기술 및 실적이 열리하기 때문에 중형 벌크선, PCC선, 탱커선 등으로 수주 선종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좀 큰 대형을 못 받을 거란 거죠. 수요 안정성 측면에서 일본이 한 수 위다. 일본 조선사 수주 잔고는 중 자국 선주 비중은 37.1%로 그러니까 일본 자국에서 만드는 것이 37.1%가 외국에서 할 필요 없이 자국 것을 만드니까 일본 국가가 이들한테서 37.1%를 갖다가 수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으로 쓰는 것이.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한국은 9.2%. 한국 우리 것을 만드는데 9.2%고 나머지 전부 수출해서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4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4배나 더 일본은 자기 나라 것을 해서 자기 나라 배를 띄운다는 거죠. NYK, MOL, K라인 등 세계적 해운사 글로벌 6위 컨테이너 선사 OON이 든든한 배경이다. 일본 선주들의 신조 투자 규모는 연평균 180억 달러와 세계 2위 수준이다. 한국은 70억 달러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종합상사와 금융기관이 연계된 특수 목적인 나 선박 리스트사들이 활발하게 신조 투자에 나서는 구조적 차이가 작용하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일본 조선사가 우수한 해운 산업을 바탕으로 내수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업황 완충력이 비교적 뛰어나다며 조선 업황 하락에 따른 수주 급감기에 고정비 부담을 커버할 수 있는 내수 물량 확보 구조는 사업 안정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일본이 좀 우수하였지만 한국을 이렇게 침범할 만큼 큰 건 같진 않아요. 내 보니까 대응은 못하고 짠짠하는 거 그런 것들로는 많이 우리 한국은 꽉 채워 있어서 틈이 없다는 거죠. 한국 조수사들은 미국 현지 투자로 선제적 대응이 나섰다.
하나오시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5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20적 이상 생산체질을 구축할 계획이다. HD 현대는 에디슨 초에스트 오프쇼와 공동 건조 파트너십을 삼성중공업 비거 마린 그룹과 함정 정리 수리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에 일본은 2010년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 대형사들이 상선 부분에 철수하면서 조선 역량이 중형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대규모의 현지 투자 여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나이스 신용평가사는 한국 적극적인 대미 투자 행보가 향후 미국발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 여건상 장기적으로 현지 건조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 조선사의 미국 진출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다. 그 Ships for American Act 등 주요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며 지난해 12월 국방수권법에서는 당초 한일 조선소 우선 협력 조항이 동맹국 조선소로 완화되기도 했다. 이제 법을 좀 바꿔가면서 미국이 자기가 지금 세계 14위에서 1위로 다시 탈환하려면 한국이 필요하죠. 미일 군사동맹 관계도 변수다.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SM-3 블록 IIA 등 방산 공동개발 경험도 풍부하다. 정부 주도 발주에서 정치적 고려가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생산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 해양 에너지 엔지니어 평균 연봉은 1억 4,500만 원으로 한국은 8,400만 원으로 1.7배. 일을 못하면서 임금은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승용공들보다 못하면서 1.7배 용접공 인공은 9천만 원으로 한국은 4,700만 원에 2배에 달한다. 승용공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생산성 관리가 수익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 승용공이 없어요. 이번에 하나가 그 노르웨이산 그 선박을 인수를 했는데 핵 잠수함인지 뭐 잠수함을 인수했는데 그게 나머지 건조하던 것을 나머지를 하나가 해놓고 보니까는 다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는데 그만큼 미국이 승용공이 없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그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다시 승용을 데려다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려면 2, 3년이 넘어야 되죠. 그건 뭐 한두 달 가지고 트럼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해주고 고치는데 그걸 하려면은 모든 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유자차? 종합경쟁력은 한국 우세, 시장 진입 규모는 유동적. 아무튼 일본하고 또 경쟁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이 경쟁할 수 없을 만큼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우리 한국이 딸 수밖에 없네요. 내 보니까. 나이스 신용평가는 한국 조선사가 뛰어난 설계 및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LNG선 등 고부가성의 수주가 가능하며 이미 2028년 납기 슬롯까지 대부분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선주 대상으로서 성과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다행한 일이네요. 네. 이렇게 보름 뭐예요? 정부가 돈을 펑펑 써서 창고를 비워놓고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마다 나라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죠. 막 국민한테 포퓰리즘적인 그런 돈을 나라 돈을 펑펑 쓰는 나라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요. 뭐 정부 돈을 창고를 열고 다 주고 뭐 다음엔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자꾸 받아먹던 국민은 자꾸 주라 하죠. 다만 법안 시행 여부 및 자국 내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그래서 그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기업이 잘 벌어다 주면 뭐합니까? 국내 저수사의 시장 진입 규모가 변동 가능하다며 미일 우호적 관계 등이 향후 미국 내 사업 기반 및 신용 위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2026년부터 2040년 상선 신조 시장 규모는 약 800억 달러 추정된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이 중 한국이 접근 가능한 유효 시장은 494억 달러 수준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일 양자 경쟁 구도에서
이 시장을 나눠 갖게 될 전망이다. 주권업계 당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 우위가 명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내수 기반과 미일 관계, 한국의 현지 생산성 관리 능력의 승패를 가릴 것이라며 법안 구체화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내각 경제, 한일 조선업 미 시장서 정명 충돌 예고, 선정 경쟁 본격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썬가크루스